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기분이 상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작은 또 하나의 휴가가 시작되는 셈인데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의 마음 저는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돌아가신 아버지 고향이 북한인 경우는 귀향이라는 단어가 무척 낯설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있다는 건 휴식을 느낄 수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연휴에 고향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정지됐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설과 명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냥 휴식 없이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하게 쉬었으니까 이제 연휴 끝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고 또 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탓을 하는 이런 모습 이제는 좀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방탄국회 같은 파렴치한 일들 그것도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일들 상식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추석 선물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최신폰 살 때 요금전은,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추석 명절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뉴스 정리해봐야겠죠? 최영희 기자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뉴스 정리하려면 무서워요, 저는. 그렇죠. 오늘은 또 좀 안 좋은 푸근하게. 뉴스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푸근하게 해봐야죠. 좀 푸근하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카피는 뭡니까? 교수님 아까 실향민, 고향이 낯설다. 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원조 탈북자 가족이죠. 그렇죠. 네. 우리 다 그렇죠. 전쟁 전에 넘어오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못 가보지만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못 가보는 거잖아요. 아버님의 고향이죠. 그렇죠. 하지만 모교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교요? 네. 모교야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초중고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교도 있습니다. 오늘 카피는요. 뿌리입니다. 뿌리. 바로 이 미국에서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 작가가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에 잡혀온 과정. 그렇습니다. 그 후대에 고단했던 이야기.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게 넌픽션 소설로 써서 대박이 났었고요. 그 영화로도, 미니 시리즈. 미드로도 그렇죠. 했었죠. 당시에는 그냥 외화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죠. 외화. 70년대 국내에서도 방영해서. 그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 반에도 고등학교 때 쿤타킨테가 있었어요. 네. 별명으로. 어느 반이나 있었습니다. 피부가 좀 검다 싶으면. 그런데 이 아프리카 노예, 결국 그 후예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 자, 이제 민족 대이동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전국 예상 이동 인원이 3,945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뭐 거의 다 이동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민족 대이동인데요. 작년 추석에 비해서 13.3%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는 564만 명, 추석 당일에 741만 명,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 역시 84.4%, 그 뒤를 이어서 버스와 철도 이런 순위랍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뭐니 해도 경부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서해안선, 남해안선, 호남선. 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밀리고 그런데 왜 해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걸까요? 근데요, 이 밀리는 것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시골을 못 가보니까. 못 경험해보니까, 밀리는 게 부럽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밀리면서도 고향 찾는 거, 이건 그만큼 절실하겠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휴식. 그렇죠? 그렇죠. 휴식. 칼 스트레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자기가 자라났던 흙도 다시 밟아보고 그 모교도 한번 지나가보고 어제 조희영 교육감 모교 얘기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네, 중앙고가 유명해졌어요 어제. 맞습니다. 그래서 8개 자사고 중에서 이제 탈락 위기에 놓인 10월에 교육청과 지금 이 교육부가 한바탕 붙을 모양이에요. 폭풍전야인데요. 예. 어제 그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모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뭐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추석에 이제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그 뭐 토랑국도 먹고 전도 먹고 좋지만 예. 항상 추석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가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얘기죠. 예. 올해 탑이 뭘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 정하기 힘든 게 네.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희한한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어떻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도 있는데 뭐 밤에 늦게 점 10점 100 고스톱 치면서 모르지만 또 김수창 뭐 제주지검장 얘기하기도 아이들 그렇고. 있는 데는 얘기 못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비리 의원들 방탄국회 그 얘기는 할 송강호 거예요. 의원 얘기. 바로 송강호 의원 얘기. 네. 예, 그 얘기는 할 겁니다.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질타가 나올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판사 검사의 여러 가지 추문 이야기 또 사성 장군이 저래도 되는 건가. 글쎄, 맞아요. 추석 밥상에 정말 이 씹고뜯을 안주 메뉴를 정치권이 너무 많이 제공을 했고요. 소위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허물어져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정말 이 집집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한번 그 민심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네.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9대 국회가. 근데요, 네. 국회는 항상 우리나라 국회는 최악을 매번 갱신합니다. 네. 17대, 18대, 18대 19대. 최악, 17대 최악, 그다음에 19대 최악, 네. 20대도 물론 뭐 희망을 드려야겠지만 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뉴스의 수용자였던 우리 정말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추석 민심 밥상에서는 정말 좀 좋은 여론을 형성해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타를 정치권에 보내야 지금 정치권은 선거도 멀거든요. 그렇죠. 총선 내후년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선 3년 국민을 남았고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도 뻔뻔한 거죠. 이게 말이에요. 또 흥분되네 아침부터. 이거 사실 이러면 국민을 정치권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면 네. 자기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네. 본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디 뉴스 얘기를 있을까? 하다가 또 둘째 취업은 어떻게 됐냐, 뭐 아직 뭐 소식 없습니다. 이런 한숨 들어 어른들이 쉬실 텐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388만 원 받았다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열폭하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들 지금 다 지역구 내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사람들 어떤 얘기할지 전 안 봐도 다 알아요. 뭐냐면 막 거기 이제 지역구 내려가면 송광호고 어떻게 송광호 의원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반대를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저는 찬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익명에 숨어서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뉴스 수용자였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추석 민심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뉴스의 참여자가 돼주셔야 한다. 지금 오늘 다 서울역 광장 고속터미널 국회의원들 흩어져가지고요.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인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추석을 맞이해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그 이 방탄국회 결국은 없다 했다가 있는 걸로 나온 다음에 이 비등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것이 달게 받는 건지 쓰게 받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거는 달게 받은 상황이 아니지. 예. 이런 뉴스 하나 이제 전해드릴게요. WHO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살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에볼라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케어를 하는 국제 기구인데요. 예. 자살도 아주 중요한 정신 건강이죠. 근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정말 잘 모르는 국가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2위로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상 최근 5년치 통계를 뽑았는데 이 근래 2년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1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 이게 국제보건기구도 걱정을 하는데요. 제일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0만 명당 80명씩 사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힘밖에는 결국은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잡아주고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맞습니다. 가족 친지. 과거에는 혈연이었지만 이제는 혈연보다도 소통과 가족이죠. 공감이 중요하니까요. 이 가족 친지 간 또는 고향 친구들 간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분들 모이시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좀 질타할 거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뿌리는 가족밖에 없구나. 고향밖에 없구나. 느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찐해지네. 자, 어떤 노래? 네, 노래는요,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인기 있었던 드라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응답하라 1994에도 나왔던 예. 서울 이곳은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떠나야죠. 예, 떠나야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불체포 특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차단하는 일종의 특권 장막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과연 헌법학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불체포 특권이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발명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영국의 발명품입니다. 그 언제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죠? 예, 1500년대 말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영국의 하원이 이제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해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제군주가 왕이 나타나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니까 이러한 불법 부당한 왕의 탄압으로부터 그 의원들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주장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미국 헌법이고요. 예.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 헌법이 예외 없이 이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도 1948년에 제정된 초대 헌법부터 예. 면책 특권과 함께 이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나름대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군사정부 하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의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탄압, 특히 야당 의원들의 부당한 탄압을 막아주는 그런 순기능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특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예. 체포권은 행정부가 가지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가지니까요. 또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우위에 있을 때는 예. 불체포 특권의 존재 이유가 희박합니다.
형사사법을 저해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낳는데요. 그에 비해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우위를 지키는 상황에서는 이 특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 교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는 의회가 우위입니까? 행정부가 우위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보다도 행정부가 우위에 있는 그런 그 큰 틀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불체포 특권을 이 큰 틀은 유지하면서 예. 하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남용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큰 예. 틀은 유지하고 하위 법률을 개정해서 남용을 막는다. 근데요, 그렇다면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상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될까요? 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지금 하위 법률로는 국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의 1997년 개정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이 도입됐거든요. 예.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은 이 원래 이제 영장의 신청은 검사가 하고 발부는 판사가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은 이 판사가 검사로부터 체포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았을 때 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서 피의자를 대면해가지고 신문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영장실질심사제가 있기 전에는 이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검사가 제출한 영장 신청서만 보고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판사가 피의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장을 발부케 하자는 게 영장실질심사제고 이것이 1997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 영장실질심사제가 있다 보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에 의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스스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 아예 불체포 특권 해가지고 임명체포동의안 그거 부결시켜서 아예 거기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예? 자, 어제 언론 보도에 같으면 그러니까 송광호 의원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고 싶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수가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교수님께. 맞습니다. 그러한 법 개정을 해도 네. 사실상 자진 출두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나가는 국회의원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나갔다가 판사가 영장 발부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거기서 구속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왜 교수님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막 그 구인장 갖고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니까 예? 예. 뭐 남의 휴대전화 갖고 잠적하는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전기사는 시내를 돌게 하고 본인은 딴 데 가 있고 별별 007 작전을 다 한 게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싶으니까 그걸 어떻게 법규 저는 사실 그 말에 저는 그래서 신빙성이 안 가는데 그거 말고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예. 개정해서 이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예. 다른 방법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판사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 체포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예. 그리고 보고한 지 72시간이 지나도록 이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오고도 72시간을 일부러 넘겨버리는 것이죠. 부결에 나서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예 표결을 하지 않게 그냥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부결되게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체포 동의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부결.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부를 자동 가짜로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책으로서는 지금 체포 동의안의 처리에 있어서 정족수가 예.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주석 과반수 찬성이 그렇죠. 있으면 체포 동의가 되는데요. 예. 이 정족수를 더 낮추어서 아하. 체포 동의가 더 쉽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요, 교수님, 지금 국민들이 화가 엄청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참에 국민 소환제 해가지고, 예? 예. 지금 국회의원 300명 모조리 소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을 상당히 우습게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법안 처리 연건인 국회가 예. 정말 파렴치하게 이 자신들 방탄국회나 열고 있다라는 이런 그 국민적 분노가 지금 당연히 일 걸 알면서도 한다라는 건 국민을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민 소환제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 소환제라는 것은 국회의원과 같은 임기가 보장된 그러한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임기 전에 비리가 있을 경우 국민이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파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 소환제가 이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헌법에 그것이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개헌 사안이죠. 예, 개헌 사안이고요. 그런데 우리 현행 헌법은 그러한 국민 소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은 가능하겠군요. 예? 예, 국민 소환제는 개헌을 해서 넣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의가 나오는 게 국민 발의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발의가 우리나라 1962년 개헌 때 들어가 있다 72년 유신 때 빠진 거 아닌가요? 예, 국민 발의 혹은 국민 발안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 과반수나 대통령이 또 법률 개정안은 또 국회나 정부가 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대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발안제죠. 예, 예.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개헌 사안은 개헌 사안이죠. 개헌 사항이죠. 예. 근데 예, 필요는 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2년에 만들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72년에 빠진 거죠. 예. 예, 그러고 아마 1954년에도 국민 발안이 한번 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정사에서 시도하지 않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차제에 만약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이것을 헌법에 넣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왜 여쭤봤냐면요. 이 정치권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의한 대의 정치가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해서 그러한 대의제의 파행을 가로막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국회 해상권에 이런 건 좀 너무 나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들 이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저도 국회 해산권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대통령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인정된 적은 유신헌법이라든지 1980년 헌법이라든지 일단 군사정부화의 헌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라는 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권한마저 하나 더 얹어준다는 것은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라는 현 상황에 역행하는 일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든 뭐를 하든 국민을 무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도 어떤 법적인 무기로 좀 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요새같이 정치권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 분야가 그런 분야일 수도 있고요, 또 영화가 그런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일상생활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분야도 바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 휴식할 때 야구장을 찾으시고 축구장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머리를 식히고 기분 전환을 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 얘기도 좀 하시라고 오늘도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박병호 선수 넥센이죠? 네네. 어떻게 하루에 홈런 4개를 칩니까? 대단해요? 네, 5개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이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막 힘이 쑥쑥 쏟으신 모양이네요. 예. 네. 어제 넥센하고 NC전이 목동에서 열렸는데요. 박병호가 1회 홈런, 4회 홈런, 7회 홈런, 8회 홈런 이렇게 쳤습니다. 2회는 아웃이 됐어요. 근데 이때 왼쪽 큰 타구가 담장 앞에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2회를 빼고 1, 4, 7, 8회 홈런을 친 거고요. 2회가 홈런이 많이 됐다고 하면 사상 최초의 5연타석 홈런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상 최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4연타석 홈런은 있는데요. 예. 5연타석 홈런은 아직 없습니다. 아. 박병호가 어제 홈런 4개를 몰아치면서 45호, 45개째를 기록을 했어요. 예. 장종훈 41개, 이전에 타이론 우즈 42개, 이대호 44개, 이걸 모두 다 넘어서면서 역대 시즌 홈런 랭킹으로 해서 6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50개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앞으로 남은 경기가 17경기입니다. 예. 네, 지금 50홈런까지 홈런이 5개 남았죠? 예. 수치적으로 봐도 가능하고, 뭐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몰아치기 홈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50개를 조금 더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50개를 넘은 선수가 딱 2명, 횟수로는 3번 있었습니다. 예. 이승엽이 1999년에 54개, 2003년에 56개, 또 심정수가 역시 2003년에 53개 이렇게 친 3차례가 있었어요. 아하. 박병호가 앞으로 몰아치기도 성공하고 하면은 이 기록들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겠죠. 그리고 잘하면 또 미국으로 스카우트 될 수 있고,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축구 대표팀이 베네수엘라하고 평가전 치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아니 감독도 안 뽑고 무슨 평가전이냐. 감독 대신에 차두리 선수하고 이동국 선수 노장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라운드의 감독 노릇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가 피파가 정한 국제 A매치 데이에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뭐 감독이 없어도 스폰서들한테 계속 노출 효과도 나타내야 되고요. 또 외국에 쓰이고 있는 우리 선수를 점검해야 되고 하니까 경기를 갖고요. 오늘 밤 8시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피파 랭킹 29위, 우리가 58위. 우리보다 순위는 훨씬 높은데 베네수엘라는 월드컵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바뀌고 오늘 열리는 한국전 우리나라하고 경기가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예. 선수들이 열심히 뛸 건데 선수들이 한국까지 오느라고 약 4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 어쨌든 우리나라랑 싸우게 되고요.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부진하면서 팬들의 신뢰나 사랑이 좀 추락한 상황에서요. 공격적인 축구로 신뢰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국이 오늘 출전하면은 A매치 100번째 경기에 뛰게 되고요. 손흥민 선수도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구자철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가 이제 이명주 선수가 뛰게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진영을 구사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주 흥미진진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분이 오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딱 예측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봐도 이길까. 근데 어제 훈련 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그 경기 앞서 훈련하는 게 경기 내 훈련 내용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체력은 남고 저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후반에 골이 조금 더 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길 겁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예,
네,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길. 정말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시겠지만 이 막히는 도로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다가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9월 다른 달에 비해서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 수칙 또 비상시 대처 요령 미리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대표님도 어디 가세요? 저는 좀 이 정부 운전에 의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3,900만 명 이동 인원이니까 이 정보 운전 하셔야지 기술 운전하면 정체와 피할 수 없는 아주 짜증 운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 이거 몰랐는데 9월에 교통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서 40% 이상 급증한다는데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추석과 이 단풍 또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청량합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참 세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절 좋고요. 아. 마음 편하고 아하.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고요. 예. 그러니까 추석 때 음복주 낯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요. 예. 또 잘 먹으니까 핵과일에 핵복식에 잘 먹으니까 예. 졸음운전 많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쉬운 얘기로 이거 내가 어릴 때 놀던 곳, 자라던 곳, 이 내 땅 아닙니까? 예. 편안한 마음 아니겠어요? 들뜬 마음에. 그러니까 신호 위반,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음주운전, 그리고 지방도로는 1차로니까 추월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무리한 추월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 요 세 가지 교통법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9월에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의 1위는 음주운전이에요.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9월 그리고 늦은 추석이 오면 10월 이때 교통사고는 이 폭설이 내리는 12월이라든지 그리고 장마철 8월보다 교통사고가 더 많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근데요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어떤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추석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 8시부터 10시 시간대고요. 아침이요 저녁이요? 저녁이죠.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 예. 이 밤 시간이 많고 예. 그리고 뭐 당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추석 전날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은 요 새벽 시간대죠. 아. 새벽 시간대가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아. 따라서 이 교통량은 예년에 비할 때 추석 전날 아침에 출발하고 추석 당일날 오후에 출발하는 교통정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때쯤 교통사고 시간대가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요, 또, 지금 차량 정비 문제 같은 경우에요. 차량 정비를 잘해야지 또 사고도 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예. 네. 이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뭐 체크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미숙하잖아요. 네, 그 고장차 타고 가면 고생길이 되는데, 예. 먼저 얼굴에 반점이 생긴다. 이러면 예. 차 고장났는데 얼굴에 반점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 얼굴은요. 예. 요 계기판이거든요. 아. 요 계기판에 예.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의 경고등은요. 예. 쉽게 얘기해서 센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점등된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시 켜져 있으면 바로 정지역소 가는데요. 가끔 켜졌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죠. 예. 또 꺼진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야, 요즘 자동차는 고장나면 자기가 스스로 고쳐지는가 보다고 또 덮어둡니다. 예. 이것은요, 간헐적으로 점등된다고 해서 고장이 이미 온 거예요. 아. 자동차에서 센서로 이제 경고등을
쳐주는 거죠. 빨리 정비업소 가십시오. 예. 그럼 이런 자동차들은 정비업소를 빨리 가서 아하. 고장 원인을 찾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 여성 운전자분들에도 밥 타는 냄새 얼마나 금방 맡습니까? 예. 찌개 타는 냄새 금방 맡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도 타는 냄새가 나요. 예. 과열이 되면 여기 단내가 나고 포도주 냄새 비슷한 게 나고 그리고 냉각수가 이제 흐르고 이러면은 이 물 타는 냄새가 나고 해요. 예전에 나지 않던 냄새가 나면은 이 자동차에서 이상이 있는 거니까 예. 과열 조짐이 있는 거니까 정비업소 들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귀에 의존하세요. 귀. 브레이크를 잡으면 끼익 소리가 난다. 예. 옆차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내 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경고등 그리고 냄새, 소리가 예전에 없던 것이 발생이 됐다. 그럼 요거는 고장나고 몸살 열린 거예요. 올여름에. 예. 그러니까 정비업소 들리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조심을 했는데도 왜 이게 정말 재수없이 왜 사고 나거나 고장 날 경우가 있잖아요, 차가.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어차피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요. 예.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물증 남기시고 차를 안전한 곳으로 먼저 이동하세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 통행료를 원가 분석해보면 그 중에 일부는요, 예. 고속도로 고장이 났다 그러면 견인차 우리 불러야 되는데, 무료로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데까지, 아니 휴게소까지는 고속도로공사 긴급출동 서비스관에 의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보험사라든지 외부에 부르게 되면 진입하기도 힘들고 시간 걸리고 비용의 증가가 발생이 돼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도로공사 긴급출동 서비스관을 이용하시고요. 번호가 어떻게 돼요? 1588-2504인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1588-2504. 예, 그리고 돈 안 내죠? 네, 민자고속도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 민자는 좀 문제가 다르겠네요. 예,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도로공사 그 긴급출동 서비스관을 이용하시고, 두 번째 일단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를 해두는데 당황하게 돼. 전화번호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제 주위에 보면 1번 누르면 치킨집, 2번 누르면 족발집 나오는데 이 단축 다이얼이요. 그렇죠. 다 지워버리고요. 예. 1번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반, 그리고 2번 그리고 단골정비업소 긴급출동, 그리고 제작사 긴급출동, 4번 도로공사 긴급출동, 이런 안전에 관련된 전화번호를 좀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예. 이게 여기나 전화번호 찾다가 시간 다 가다가 2차 사고 위험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특히 애견 갖고 가는 집 데리고 나왔다 그거 잡으러 가다가 2차 사고 나는 경우 많아요. 예. 예.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 견인 서비스 1588-2504가 맞습니다. 제 기억력이 저는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입력이 아니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의 구력도 대단하시다는 거 오늘 제가 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전하세요. 예, 지금까지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